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저녁 겸 여기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리 춥진 않네요. 한번 간단한 안주 하나 시켜갖고 소주 한 잔 먹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소주 한 잔 먹고 있습니다. 쩝쩝쩝 소리가 좀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여러 구독자님들 감사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버들피리님, 향기님 두 분 참 감사합니다. 계속 또 버들피리님하고 향기님은 계속 의미 있고 소중한 댓글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영상 제작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물론 주제는 오늘이 썸네일에도 올렸지만은 그 남북 관계,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진심, 북측에 대한 진심,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그러고 문재인이 절대로 남북 문제에 나서서는 안 된다.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주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이 좀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이 윤석열의 첫 구형이 내란에 대한 구형이 나오는 날입니다. 검찰 구형이 나오는데, 사형이냐, 무기냐,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개인데, 모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대다수의 어떤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대다수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국민들은 당연히 사형이 구형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쪽 국민의힘이나 보수 어떤 거구 쪽에서는 사람 하나 안 죽었는데 무슨 사형이냐, 응?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끄리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 엄청난 우리 죄 없는 국민들을 학살하려고 했잖아. 그게 국민들의 힘으로 저지돼서 그렇지, 만약 거기 계엄이 내란이 성공됐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겠습니까? 5.18 강주보다도 몇 배, 수십 배 되는 죄 없는 인명이 살상되었을 겁니다. 노상원의 수첩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어떤 학살 계획이 수첩에 메모되어 있었잖아요. 만약 그게 실패로 끝나고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 껴있는 국민의 힘으로 내란을 제압해서 그렇지, 만약 윤석열이 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을 겁니다. 대량 학살을 했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런데 무슨 사형이냐, 그런 개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윤석열은 법정 최고형 사형이 구형돼야 되고, 검찰 구형뿐만 아니고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심까지 반드시 사형이 구형돼야 됩니다. 검찰 구형에서 사형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 판사들이 최종 판결을 내리겠죠. 판사들도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해야 됩니다. 오늘 아직 뉴스를 보니까 속보가 안 나오는데 좀 있으면 나오겠죠. 참 뻔뻔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전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고통을 줘놓고 저거들은 책임 없다는 식으로
윤석열 인간은 처음부터 지 밑에 부하들한테 책임 돌리고, 응? 어저께 뭐, 어디 잠시 보니까 윤석열이가 그래 한탄했더라고. 그런 한탄을 했다 그러더라고. 뭐 법정에 재판 관련해서 그랬는가, 어쨌든. 뭐, 내란을 내가 계엄을 선포했는데 말리는 인간 하나도 없더라. 장관들이나 뭐, 국무총리 지 밑에, 참모들이 한 사람도 계엄을 말리는 인간들이 없더라. 그런 한탄을 하더랍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정신 못 차려, 인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반드시 법정, 어떤 반성도 없고, 전부 지 밑에 부하들 책임 돌리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대. 지금 말리기를 바랬다나? 그게 할 소리예요. 솔직히 대다수 국민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다수 솔직히 진짜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의 어떤 그 제도는 남아있는데 집행을 안 하잖아요. 사실상 세업 때 오래 집행 안 한 지 오래됐을 겁니다. 그 마지막 그 사형 집행이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정권의 어떤 말기에, 김영삼 대통령 말기 임기 마칠 무렵에 김대중 정권하고 교체되는 그 시기 말기에 최종적으로 집행했을 겁니다. 사형을. 그때 임기 마지막 날인가 그쯤 김영삼 대통령 임기 거의 마칠 무렵에 전국에 있는 그 사형수들을 어떤 대량으로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아직까지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이제 1998년이니까 98년? 97년인가 하여튼 97년 말인가 97년 말 1990 확실히 내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연도는 어쨌든 대충 보면은 1997년 말에서 1998년 초에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사형 집행이. 그 이후로는 집행이 안 되고 그건 지금 27, 8년이 넘었죠. 집행 안 한 지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 뭐 폐지국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그러나 윤석열이만큼은 사형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냥 사형을 뭐 언도한다나 판사가 뭐 언도하는 선고하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사의 본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윤석열 같은 극악 무도한 놈들이 다시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는 쿠데타, 계엄, 불법 쿠데타, 내란을 꿈꾸는 짓을 못하게 차후에 역사의 어떤 심판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게 본보기가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지금 내란을 이번에 일으킨 것도 그 앞전에 뭐 박정희, 전두환이, 노태우 이런 쿠데타 세력한테 제대로 우리가 처벌 못했죠. 우리나라가. 다 자기 수를 다 하다가 죽었잖아요. 물론 뭐 노태우하고 전두환이는 잠깐 한 2년 정도 깜빡이는 있었는데 그들이 벌인 어떤 재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2년 뭐 깜빡 생활한 거는. 그래서 그때 사형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두환, 노태우나 그런 그때 반란 세력들한테 12.12 사태의 어떤 정치 군인들한테 어떤 엄중한 그 집행이 있었어야 돼요. 그걸 못 해놓으니까 윤석열 같은 이런 자가 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만은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외국의 뭐 인권기관의 어떤 감시나 눈치 때문에 물론 못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우리나라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실행하기 힘들겠죠. 정부 차원에서도 사형 집행을. 그러나 국민 어떤 깨어있는 국민들이나 의식 있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만 한테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오늘의 그 검찰 구형에서도 물론 사형이 언도돼야 되고
차후에 어떤 재판 과정, 마지막 최종 심의까지 판사들도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 봅니다. 집행은 그 차후 문제고, 일단은 법정 최고형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돼야 된다 봅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잠시 보니까 그 문자가 날라왔던데, 저도 뭐 이제 민주당 당원이 돼서 그런가 문자가 날라왔더라고. 그 뭐 오늘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 온 모양이더라고. 그 부산에 그 뭐 백석고 거기서 오늘 뭐 10시 반인가? 오후 10시 반에 뭐 강연을 한다고, 뭐 특별 강연 이래갖고 문자 날라왔더라고. 정청래가 특별 강연을 한대요, 오늘. 부산에 내려왔는 모양이에요. 그 백석고에서 뭐 특별 강연 이래갖고 뭐 이재명 정부와 뭐 제목이 있더라고 보니까, 문자에 보니까. 강연의 특별 강연의 주제가 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 이래갖고 이제 강연을 한다고 문자 날라왔더라고. 뭐 당원분들 많이 참석해달라고 문자 왔더라고. 뭐 가는 사람 가겠죠. 저는 뭐 별 관심 없습니다. 들을 이유도 뭐 듣고 싶지도 않고, 정청래 강연은 가신 분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강연 하지 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강연 하지 말고, 제대로 대표적이나 수행 좀 하라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보존하면 좀 맞춰주고, 엇박자 놓지 말고, 응? 제발 좀 이재명 정부에 솔직히 사퇴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정청래가. 당장 지금마다 사퇴해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이 강제로 뭐 지 스스로 사퇴할 인간도 아니고, 끝까지 대표직을 임기까지 뭐 1년 뭐 임기니까 내년 올 8월까지네. 올 8월달까지 임기니까 그때까지 물러나기 싫고 하고 싶다면은 제대로 역할 좀 수행해라고. 그럼 쓰잘데기 없는 정부 방방 걷고 돌아다니면서 뭐 강연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뒷받침이나 좀 제대로 해주라고. 엇박자 놓지 말고. 뭐라고 쓸데없는 강연하고 돌아다녀. 답답한 인간 참. 그거하고 그 쓰잘데기 없는 그 양산에 가지 말고, 응? 그 양산에는 그래 뻔질나게 찾아갑니까? 응? 제가 앞전 영상에서 올렸지만은, 정청래가 새벽부터 1월 1일입니까? 그때부터 새벽부터 양산을 찾아갔잖아. 평산마을에 문재인 예배한다고. 물론 뭐 지가 대표가 나니까 민주당의 어떤 전임 대통령이니까 새 인사차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가고 무슨 뭐 또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더라고. 둘 다 보니까 뭐 남북 관계를 부탁한다, 뭐 조언을 받고 싶다. 아니 남북 관계를 파탄낸 인간한테 뭘 조언을 받아? 응? 정청래 대표, 그런 쓸데없는 강연하지 말고, 문재인 그 양산에 찾아가지 말고, 먼질나게 제대로. 어저께인가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송영길 대표가 잠시 나왔더라고. 송영길 대표. 그분이 이제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 그 정청래에 대한 좀 비판을 하더라고. 그 건전한 비판이에요. 그런 비판이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는 비판이야, 비판. 그냥 근거 없는 뭐 흑색 뭐 선전이나 마타도 이런 거는 안 되지만은 감시와 비판해야 되는 거야. 당 안에서도 서로 비판하고 감시해야 돼. 무조건 뭐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라고 감사주고 그랬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거라고. 어저께 보니까 유튜브에 출연하셨더라고. 송영길 대표가.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정청래 대표의 어떻게 평가하느냐, 응? 민주당 대표인데 현재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어보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 좋게 말씀하시더라고. 좀 제대로 해라. 응? 왜 응? 자기 편만 신경 쓰고, 응? 자기를 정청래를 지지한 사람만, 응? 등용하고, 응? 그 같이 경쟁한 그 박찬대를 지지하는 어떤 쪽의 어떤 사람들은 개무시하고,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응?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했잖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 그러는데 나를 지지하든 지지 안 하는 사람을 다 나는 통합하는 모든 국민이 대통령 되겠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왜 정청래는 그래 못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비판 당연하죠. 옳은 말씀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챙기고 자기를 지지하는 아니면 당원들이나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그런 말씀 지적하시더라고. 그러고 그 송영길 대표가 억울하게 지금 그 깜빵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데 재판을 남기고 있더라고. 무죄 나올 확률이 많다 이러더라고. 예. 다시 복당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복당해갖고 이재명 정부를 돕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섭섭한 마음을 말씀하시더라고. 왜 조국이도 깜빡 있었잖아요. 조국 대표도. 그때는 매너도 가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도 아마 갔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 면회해나는데, 송영길 그 대표한테는 안 찾아왔더라고. 안 찾아왔다면서, 정청래 대표가 전화 한 통화도 없더라. 자기한테. 응? 왜 포용 안 하냐. 내 같은 사람도 포용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가느냐. 응?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서운한 감정을. 물론 더한 어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려고 했겠지만은 그 정도로 끝내더라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끄는 현재 민주당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대표로서의 능력도 없고 자질이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끝까지 그걸 안 놓고 가고 있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알고 자기의 문제를 알고 물러가주면 참 좋은데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참 문제예요. 솔직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서 이재명 대통령 개인기로 진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전혀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도 저거는 잘한대. 정청래나 민주당 지도부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청와대하고 아무 문제 없대. 잘 맞춰주고 있대 서로. 부러움도 없고. 그걸 이제 유튜버나 그걸 무슨 불효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청와대와 그 정청래 대표 사이가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조사해갖고 고발 조치한다더나? 얼마 전에 영상 올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큰일입니다. 건전한 비판을 완전히 묵살시키고 쉽게 말하면 입틀막 정권 윤석열이가 했던 것 똑같이 입틀막 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정청래 지도부가 가고 있어요. 건전한 비판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탄압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건전한 비판을 듣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그럴 생각 안 하고 저거는 아무 문제 없대. 잘하고 있대. 청와대하고 이재명 그 행정부와 대통령하고 아무 문제 없대. 결국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심판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도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측근들이 잘한다 이야기해봤자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다 깨어있다고. 그들보다 더 깨어있어요. 더 많이 알고 더 현명하다고 국민들이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만 보면은 여야 할 것 없어요. 국민을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국민이면 더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개무시. 저 밑에 자기는 수준이 엄청 높고 국민들은 그냥 저질이고 전역하고 무식한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그건 더 하고, 민주당도 일부 지도부나 정청래를 비롯한 그런 일부 지도부나, 그 친문 적폐 쪽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바라보는 눈하고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당원이나 지지자를 무시하고, 저가 최고고, 저가 더 수준이 높고, 그래가 잘못된 거야.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야. 큰 오산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는 거야, 지금. 그들보다, 정치인들보다 더 높다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평균 수준은.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썸네일도 올렸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월 7일 날, 그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3박 4일의 중국 순방을 끝내시고, 귀국하시죠. 귀국하시자마자, SNS입니까? 거기에 또, 북측에 보내는 메시지를 또 올리시더라고. 그게 지금 또 난립니다. 저도 소스를 만들어 올렸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그 뽀로로 알죠, 뽀로로. 그 만화 애니메이션 뽀로로. 우리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는 뽀로로가 대통령이란 말도 있잖아요. 응? 굉장히 인기 좋잖아요, 어린 애들한테는. 뽀로로가. 그래서 난 별로 별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뽀로로가 보니까 거기 펭귄이야, 펭귄.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우리 어릴 때도 저도 만화를 참 즐겨했는데, 나이 들고 나서는 별로 이제 머리지더라고. 그래서 뽀로로가 애들한테 인기 있다는 이야기는 인기 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뽀로로가 펭귄이더라고. 펭귄을 묘사하게 이제 애니메이션 만든 게 뽀로로인데, 그 펭귄을 묘사한 게 펭귄이더라고, 펭귄. 오늘 또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 마치고 중국 순방 귀국해서 바로 올리신 게 북측 동포들, 북측 사람분들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뽀재명, 뽀정은 만나라.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올리시더라고. 그 펭귄 사진하고. 그 펭귄 사진 그거는 그 한겨레 그 신문에 누가 그 작가인가 그 남북의 화해를 바라는 어떤 작가분이 올린 그거를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이제 그걸 인용해갖고 올리시더라고. 어쨌든 거기 보니까 그 작가분이 올리신 게 그 사진이 펭귄 2마리가 어깨 동무하는 거. 그러니까 그 뽀로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남측의 이제 정상이, 남북 정상이 이제 그걸 뽀자를 따갖고 남북 정상이 이제 뽀재명, 뽀정은 만나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올린 거를, 그 작가분이 올린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같이 이제 올렸어요. 자기도 그때 공감한다는 그 말이겠죠. 그게 바로 남북 화해 메시지 아닙니까? 만나라 이거죠. 김정은 북측 위원장한테 우리 만나자 그겁니다. 만나서 우리 이야기하자. 허심탄회하게. 응?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풀린다 이거죠. 그런 진심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북측에. 그래서 저도 소치에 올렸어요. 만나라. 뽀재명, 뽀정은. 그게 왜 더 의미가 있냐면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오늘 그 뽀로로가 그 남북 합작의 애니메이션이더라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만든 줄 알았는데 2003년도에 남과 북의 합작으로 탄생된 게 그 뽀로로가 그 애니메이션이 탄생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부터 그건 알고 있었는데 북한이 옛날부터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만화 쪽에 애니메이션이. 지금 어떤가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북측이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발달했었다고. 지금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제 그 합작해갖고 남북 합작해갖고 뽀로로를 만들었다 하니까 수준이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은 수준이 있었어요. 북쪽의 어떤 애니메이션 수준이 옛날부터.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남북이 이제 그때 아마 그 2003년도니까 아마 그 당시가 아마 6.15 남북 그 정상회담 그 이후 그때 남북 화해 기간이었죠. 남북이 해빙 순간 해빙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제 남북 그 정상회담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래서 2003년도에 그때는 김대중 정권 하니까 남북 화해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게 아마 남북 합작이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때 남북 사이가 좀 좋았죠, 그 당시는. 그때 아마 그 합작해갖고 보로라는 게 애니메이 탄생됐다 이러더라고. 저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진심입니까? 내가 오늘도 좀 전에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진심을 말한 게 북측에 보낸 진심 아닙니까? 그 보로를 남북 합작의 그 상징인 보로를 말씀을 하면서 남북은 같이 만나자 이거죠. 만나서 이야기하자. 김정은이가 뭐 남과 북은 절대로 통일의 대상도 아니고 별개의 나라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오늘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올리신 그 글을 보니까 지금은 남북이 단절돼 있고 안 좋은 관계지만은 언젠가는 풀릴 거다.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라고. 저도 그래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그 중국 방문에서도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요청을 드렸잖아요. 남북이 지금 사이가 안 좋고 단절된 사태인데 중국 측에서 좀 중재를 해달라. 그 시 주석한테 요청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시 주석의 그 대답은 참 시간이 걸린다. 어떤 화해가 되려면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시기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돕겠다는 소리 돕기는 돕는데 당장은 힘들지만은 인내를 갖고 해보면은 길이 열리겠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 시 주석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탁도 했고, 그 중국 측 입장에서도 남북이 분열되어갖고 티격태격 싸우고 긴장이 조성되는 것보다는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로운 게 중국한테도 좋거든요. 유리하죠. 중국은 남북이 긴장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중국 측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을 갖고 있다. 어떤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어떤 흡수 통일을 한다든지 어떤 음모를 갖고 북한에 접근한 게 아니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고 같이 상생하자. 같이 서로 돕고 살자. 서로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으니까 서로 그걸 교환하면서 그걸 또 장점대로 서로 살리고 단점도 서로 보완하고 그래갖고 같이 살아보자. 같이 공룡의 길로 가보자. 그거잖아요. 그거 진심이다, 그거. 북한을 타도하고 흡수하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대의장으로 나와라.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진심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어떤 진심을 갖고 대하고 있으니까 어떤 조건, 환경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대화의 길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미국의 트럼프 같은 그런 인간 믿을 수 없는 인간이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남북 어떤 북미 회담을 찬성한다.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는 걸 찬성하고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트럼프 당시에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라. 그래 말씀하셨지만은 그건 하나의 덕담으로 한 거고, 이 트럼프 기 좀 살려주려고 덕담 차원에서 한 거고,
대통령께서는 피스 메이커 역할도 해야 되고, 페이스 메이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당사자니까. 트럼프한테 맡겨놓을 수 없어요, 솔직히. 트럼프가 뭐 믿고 맡깁니까? 사실상 트럼프는 한번 실패했잖아요.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그 썸네일을 적었지만은, 문재인은 절대로 남북관계에 나서서는 안 돼요. 썸네일을 내가 올려놨어요. 이번에 그 정청래가 문재인을 예방해갖고, 뭐 남북관계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전임 대통령으로서 좀 지혜를 좀 주시고, 나서달라. 그런 개소리를 하더라고. 문재인한테 그걸 부탁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남북관계에 파탄을 낸 장본인인데, 김정은이한테 팽 나간 게 문재인인데, 무슨 남북관계에 나서달라고 요청합니까? 그 소리 듣고 있는 문재인이나, 그 부탁하는 정책이나 다 정신 나가는 인간들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 문재인이는 뭐 자기가 그 조언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남북과에 나서서는 절대 안 돼. 가만히 죽치고 있으라고 그냥. 어디 나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 얼마든지 조금만 자기가 더, 노력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했으면은 풀렸지, 그 당시에. 얼마나 기회가 많았어요, 그때. 그걸 놓치고 나서, 그것도 차놓고, 이제 와서 무슨, 북한에서도 문정인을 상종 안 하잖아요. 제대로 인간 취급 안 하잖아, 문재인 대해서는. 그 이후로. 그 폭파시켰잖아요.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키면서 문재인 같은 인간은 상종 안 하겠다. 처음에 믿었잖아, 문재인한테. 그냥 완전 속았다는 거지. 사기당했다는 거지, 문재인한테. 물론, 김정은이도 그때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잘못했죠, 그거는. 그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걸 폭파시켰겠어. 그래서 처절까지 믿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진전은 없고, 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그 요청했어요. 김정은이 그거 좀 재개해달라고. 그 요청을 그냥 미국 눈치 본다고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미국 눈치 보면서 말라고 우리나라 대통령 합니까? 미국이, 간섭하고 끼들고 하면 그걸 설득을 하든지 어려갖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지. 왜 미국 눈치만 봅니까? 우리 민족끼리 서로 해결해야지. 왜 외세의 눈치를 봅니까? 그런 거 해결 못하는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미국이 하라고 하고 미국이 하지 말면 안 하는 겁니까? 남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제인데 미국이 그거 왜 끼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전임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남북 관계를 조언하고 싶다 이런 헛질 하지 말라고 앞으로 내가 전임 대통령으로서 남북 관계 자문을 해주겠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앞으로 문재인 씨는 죽죠. 그냥 가만히 그 양산에 있으라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속보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검찰 윤석열의 구형량이 나왔는지 어쨌든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어쨌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북초의 어떤 평화와 화해를 위한 어떤 진심을 김정은 위원장도 진짜 액면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결국 남북은 만나야 됩니다. 결국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교를 가야 서로가 같이 사는 길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절되어 있으면 서로가 손해요. 서로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기회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발전하잖아, 같이. 이재명 대통령 믿어도 돼요. 진짜 그분은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갖고 하시는 분이지 무슨 다른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꼭 김정은 위원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은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남북 화해를 위해서 나서달라.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 그러고 문재인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지가 무슨 조언한다고 나대지 말라 앞으로. 절대로 나서서는 안 돼. 그러고 정선영 같은 그 민주당 그 인사들 제발 좀 찾아가지 마, 양산에. 뭐 물론 노무현 대통령 찾아가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데, 그 봉화마을 가는 거는 참여하는 당연한데, 문재인한테는 제발 좀 가지 말라고, 이제. 에? 그 뭐 얻어먹겠다고 가, 그게. 에? 아직까지도 뭐 민주진영 내 문재인의 그 파들 있어서 그거 보고 가는 거야? 에? 문파들, 김원주의 빠들 때문에 찾아가는 거야? 그들이 표가 무서워서 찾아가는 거야? 참 큰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 남은 안주하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겠습니다. 우리도 계속 또 내일부터 또 추워지는 것 같더라고. 어제 날씨 또 추워지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또 우리 깨시민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